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원과 노소영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것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1조 3,800억을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송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면 최태원 그야말로 1조 3,800억을 노소영한테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SK그룹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결정이 납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재판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심리불수행 기각을 할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아이고 나는 진짜 오늘 다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네요. 그건 아니고 심리불수행 결정이 나면 진짜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불수행 결정이라는 것은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올라갔는데 야 법률심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사실을 다투면 안 돼. 더 이상 할 거 없어. 끝. 심리불수행이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대법원 판결 확정.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심리속행. 그러니까 오늘 심리를 속행할지 불속행할지를 결정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오늘 대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이 되면 1조 3,800억을 주라고 한 것이 맞는지 내지는 등등등등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어라고 결정이 되면 오늘로써 대법원 재판이 완전히 끝납니다. 자, 대법원 1부입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인데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기한이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그 상고 요건이 있거든요. 그 상고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상고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대법원 일부라 그랬죠. 아까 오늘이 이제 12시까지가 기한인데요. 과연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을 계속해서 심리할지를 오늘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리를 하기로 결정하면 본안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하고 그 일부에서만 할지 전원 합의체로 회부할지 이것들도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돈도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 법적인 쟁점이 사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심리를 한다고 보는데요. 뭐 특이 재산의 논리라든가 내지는 이 300억이라고 하는 이 돈, 이 들어갔다는 이 돈이 과연 이것을 기여도로 판단해야 하는가? 뭐 그다음에 부부 별산제 이런 논리가 여기 또 법리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부부 별산제, 그다음에 특유재산, 그다음에 기여도 이와 같은 중요한 논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법리적 쟁점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본안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본격 심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6조의 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6조에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한다면 4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밤 12시가 바로 4개월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7월 8일 날 대법원에 접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옛날 대한텔레콤 주식입니다. 이것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특유재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이 갖고 있는 SK 주식, 옛날 대한텔레콤 주식 요거를 특유재산으로 봐가지고서 재산분할해서 제외할 것인지 요게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은 대한텔레콤 주식을 갖다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안 보면은 이 대한텔레콤 주식, 지금의 SK 주식은 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는지 그 사실 인정 문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2심 재판부가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갖다가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경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서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적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오기죠. 하나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적었는데 그걸 직권으로 판결 경정했습니다.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게 판결 경정을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이것도 또 하나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300억 약속금 비자금, 이거의 재산 형성, 다시 말하면 이 비자금이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금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라고 지금 최태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메모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에서 300억짜리 약속금이 있었고 이것이 SK로 건너갔다고 보는 건데, 그것이 건너갔다는 것이 어떤 돈 거래, 금융 거래로 증명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SK에서는 부인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제 2심 재판부는 그것이 실체가 있고 건너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된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2심 재판이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SK 경영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또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어떤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최태원의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에 35%를 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너무 많지 않느냐. 설사 2심에 여러 가지 다른 논리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뭐 한 10%나 20%는 몰라도 35%를 주라고 가지고 1조 3,800억을 주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조 3,800억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봤다면 여러분 흥미진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 불식행 기각 결정이 안 나고 본격 심리가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될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면은 여기서 쟁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부부 별산제,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어떤 기여도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설사 이렇게 다른 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35% 4조 원의 35%를 인정한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2심 판단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거 흥미진진하게 이 판단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에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판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혼 재산 분할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국민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들어갈 겁니다. 전원합의체 들어가 가지고서 이것이 나중에 부부가 이혼할 때 그 부부 별산제나 내지는 특유재산이나 내지는 부부의 어떤 기여도나 내지는 재산 분할 비율이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이 판결에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